흔한 한국 지하철 영상이 미국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자 뉴욕의 한 언론사에서는 급기야 한국으로 취재진을 급파하는데요. 도대체 한국 지하철의 어떤 모습을 담은 영상이길래 취재진들이 머나먼 미국에서 한국에 왔을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사는 그레이스라고 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작년에 한국 여행을 가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한국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특히 제 친구 소피아가 한국 드라마랑 노래를 정말 좋아해서 많이 추천해 주더라고요. 처음엔 별로 관심 없었는데 소피아랑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얘기만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면서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소피아가 추천해준 드라마 중에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호텔 델루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를 처음 보고 놀랐던 게 한국 드라마는 스토리가 정말 흥미진진하고 캐릭터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불시착은 남북한의 로맨스를 다룬 독특한 설정이 정말 매력적이었고 이태원 클라스는 도전과 성공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어요. 호텔 델루나는 판타지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색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문화를 자주 접하다 보니 제 취향도 바뀌었나 봐요. 이제는 미국 드라마 못 보겠어요. 지금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노래를 듣는 것이 제 일상이 됐죠. 그러다 얼마 전에 소피아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는데요. 예전부터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한국으로 가는 걸 보니 정말 부럽더라고요. 특히 그 당시 제가 K-팝에 푹 빠져 있었기에 더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는 매 주말마다 저에게 한국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한국으로 여행이라도 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막연하게 나도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계획을 잘 짜면 정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걱정되는 건 제 건강 상태였어요. 신나서 한국에 갔다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상태가 악화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죠. 사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안구건조증과 녹내장을 겪고 있어서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불안할 때면 눈이 침침해지고 흐려져서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고민하는 제게 소피아는 걱정하지 말라며 한국에 온 걸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자신이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 안심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기대와 긴장감을 안고 한국에서 약 2달 동안 지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해서 친구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한국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편리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 순간이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일단 제가 머물렀던 소피아 집은 아파트였는데 1000세대가 넘게 사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소피아에게 너무 놀랍다고 말하니 소피아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에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지키고 수거업체도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맞춰 쓰레기를 가져가서 깔끔한 거라고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잖아요. 매일 인구당 약 2kg의 쓰레기가 나올 정도인데 한 신문에서 미국 인구는 세계의 5%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 쓰레기의 25%를 배출하고 있다는 부끄러운 기사를 본 적도 있죠. 사실 미국은 도시마다 쓰레기 정책이 다르고 일주일에 한 번만 수거를 해가요. 한국처럼 음식물을 분리수거하면 좋을 텐데 미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일반 쓰레기와 함께 검은 봉지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박 껍질같이 부패가 쉽고 물기가 많은 음식물은 가정에서 건조해서 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얌체족들도 있어요. 그래도 미국의 거리가 깨끗한 이유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업체가 일주일에 한 번 모든 쓰레기를 수거해 가기도 하고 또 쓰레기 수거 후에 집 앞에 쓰레기통을 그대로 두면 한국 돈으로 최대 1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써 잘 지키긴 합니다. 미국에서는 벌금 때문에 사람들이 규정을 지키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벌금 없이도 분리수거를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게다가 아파트 주변에는 모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헬스장, 미용실, 백화점, 마트 등 필요한 것들이 모두 소피아 집 근처 10분 거리 안에 있어서 어디든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신기했고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편리함을 누리려면 번화가에 산다면 가능하려나요? 미국에서 제가 살던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분리되어 있어서 필요한 곳에 가려면 차를 이용해야 했어요. 헬스장이나 미용실을 가려면 최소 20분 이상 차를 몰고 가야 했고 백화점이나 큰 마트는 더 멀리 있어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게다가 미국 대중교통은 한국만큼 효율적이지 않아서 차가 없으면 이동이 정말 불편합니다. 그리고 편의점도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드물어서 밤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편의점에 가서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어서 정말 편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머물면서 정말로 놀랬던 것은 단연코 한국 지하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본 미국인들이라면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지하철은 쓰레기 지하철이라고 불릴 만큼 악명이 높거든요. 특히 뉴욕 지하철은 대중교통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비위생적입니다.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고 그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기 일쑤고 심지어 음료수 캔이나 일회용 용기들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죠. 그리고 지하철역 곳곳에는 노숙자들이 자리 잡고 있어 역 안의 공기는 탁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고 열차 안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냄새가 나죠. 더군다나 쥐가 지하철역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은 꽤나 자주 볼 수 있어요. 뉴욕 지하철은 무려 1904년에 생겼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만큼 지하철 내부는 낡고 오래되어 청결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뉴욕 지하철을 운영하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하철을 만들어 놓고 수익이 나지 않자 손을 놓아버린 것이죠. 게다가 2017년부터는 지하철 환경 정화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이 때문에 2016년 1049명이었던 뉴욕 지하철 청소 노동자는 현재 968명으로 줄어들어 열차의 내부 상태는 높은 요금이 무색할 만큼 청소 상태가 엉망이지만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하철 요금만 인상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지하철의 현실은 벽에는 낙서가 가득하고 여간에는 고장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많아서 노약자는 이동하기도 힘든 열악한 상황이니 자연스레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하철역은 각종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곳이에요. 도난, 폭행 사건쯤은 비일비재하고요.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지하철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뉴스에 크게 보도된 적도 있을 만큼 미국에서 지하철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랍니다. 미국 지하철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지하철을 타지 말라고 충고할 정도죠.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는 지하철을 잘 이용하지 않았어요. 위험하고 더럽고 그리고 지하철 시간표가 무색할 만큼 미국 지하철은 지연되는 것이 다반사인데다가 이동 효율성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만 지하철을 타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그날은 소피아와 강남역에 놀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지하철역은 소피아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소피아는 버스 타고 강남에도 갈 수 있었지만 한국의 지하철을 보면 제가 까무러칠 것 같다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미국의 지하철역을 상상하고선 더럽고 무서운 지하철을 왜 타냐고 못하겠으니 차라리 버스를 타고 가자고 했는데 소피아는 제 말을 무시하고 무작정 저를 지하철역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때까지 얘가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한국에 먼저 온 소피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소피아가 갑자기 백화점으로 들어가더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피아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 설마 백화점에 지하철역이 있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소피아는 어떻게 알았냐면서 제 말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저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어요. 지하철역이 백화점에 있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속으로 저는 지하철역이 안 나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없이 소피아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로 지하철역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놀라웠어요. 심지어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이 정말 깨끗하고 상점들이 계속 줄지어 있어서 저는 그곳이 다 백화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곳들이 다 지하철역에 있는 상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저는 한국의 지하철역에는 편의점과 화장품 판매점, 의류 판매점도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미국의 지하철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소피아와 지하철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점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쇼핑도 했어요. 지하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깐 시간이 여유롭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하철 타기 전에 화장실에 들렀다가 화장실의 모습을 보고 기겁했어요. 여성들에게 화장실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 화장실은 오래된 상가의 공용 화장실보다 훨씬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밝고 환한 조명과 깨끗하게 청소된 바닥, 그리고 세면대에 비치된 비누와 핸드드라이어까지 모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모든 화장실 칸이 충분히 넓고 휴지도 항상 잘 비치되어 있었어요. 화장실 안에 향긋한 냄새까지 나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서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어요. 특히 여성 전용 화장실은 더욱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었죠. 게다가 지하철 화장실 안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벨과 안내문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안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지하철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정말 감탄하게 만든 요소들이었죠. 손을 씻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니 소피아는 휴대폰을 보면서 열차가 곧 도착하니까 어서 서두르자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그걸 아냐고 물었더니 한국에서는 지하철은 물론 버스까지도 도착 예정 시간을 휴대폰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포함한 한국의 대중교통들은 시간이 정확해서 한국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소피아가 보여준 앱에서는 실시간으로 열차와 버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몇 분 후에 도착할지까지 알려주더군요. 이 시스템 덕분에 불필요하게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였죠. 진짜 한국은 어디까지 저를 놀라게 할 셈인지 도무지 이제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이 언제 올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특히 밤 시간대에는 더 불편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시간표에 맞춰 운영되고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니 정말 편리하고 안심이 되더군요. 한국은 뭐 하나 허투루 하는 것이 없는 듯한 완벽한 편의를 제공하는 나라 같았어요. 그리고는 지하철 타는 곳에 도착했는데 말로만 듣던 스크린 도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지하철에는 스크린 도어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국 지하철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처음 보고 신기해했더니 소피아가 저를 원시인 보듯이 하더라고요. 참나, 나보다 한국에 먼저 왔다고 저를 원시인 취급하는 소피아가 얄미웠어요. 분명 자기도 처음 한국에 와서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보고 깜짝 놀랐을 거면서 말이죠.
그런데 스크린 도어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안전하게 승차 대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쓰레기를 철로로 버리지 못하게 하고 터널 안의 먼지를 막아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또 재미있는 점은 스크린 도어에 다양한 정보가 붙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승강장으로 제대로 왔는지 화살표로 알려주고 있었죠. 특히 스크린 도어에 현재의 위치와 이전 역, 다음 역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승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이런 시스템을 보며 박수를 치고 싶었습니다. 소피아는 지하철 가운데로 가더니 여기 플랫폼에 적혀 있는 번호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냥 플랫폼 순서대로 1번부터 적혀 있는 줄 알았는데 소피아는 지하철을 환승할 때 가장 가까운 거리로 환승할 수 있는 위치를 표시한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와, 소피아 너 완전 한국 사람 다 됐네. 라고 칭찬했더니 소피아는 그게 아니라 지하철 앱에 다 나와 있어서 찾아보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신경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를 선호한다고 하던데 이런 발상도 그런 데서 나온 걸까요? 소피아는 환승하는 역에는 지하철 도서관도 있다면서 저한테 농담을 던졌어요. 소피아의 말에 그만 좀 놀리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조용히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피아 말대로 정말로 지하철역에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하철에 도서관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소피아는 이곳이 스마트 도서관인데 이곳에서 책도 빌리고 다른 역에서 반납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마치 외국이 아닌 아예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지하철은 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놀라도 되는 게 맞나 싶었죠.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맞춰 지하철이 도착했는데 지하철 안은 에어컨이 정말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서 시원했습니다. 한여름에 한국을 갔던지라 에어컨 바람은 정말 반가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추워지더군요. 저는 소피아에게 가디건이라도 가져왔어야 했다고 얘기하니 소피아는 지하철 앱을 보더니 앞쪽으로 2칸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앱을 통해 어느 칸이 가장 에어컨 바람이 약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 지하철의 놀라움은 어디까지일까요? 이렇게 섬세할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지하철 한 번 탔는데 도대체 몇 번을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순간 드는 생각이 한국도 하는데 미국은 왜 못하는지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한국 지하철의 모습을 하나하나 영상으로 찍었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보면 놀라겠다고 생각해서 공유하자 싶어 SNS 계정에 업로드했는데 아니, 글쎄 그 흔한 한국 지하철 영상이 300만 뷰를 넘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실시간 맞냐? 한국 지하철 넘사벽이다. 세계 최고 지하철이 바로 한국에 있었다. 한국 지하철 보니 뉴욕 지하철 답이 안 나온다 등의 내용들이었어요. 한국 지하철을 처음 본 미국인들은 충격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들은 한국 지하철의 깨끗함과 효율성,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에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았죠. 그리고 일부는 왜 우리 미국은 이런 지하철을 가질 수 없는 거지? 라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메시지 중에는 지하철 타러 한국에 가보고 싶다. 한국 지하철을 실제로 타보고 싶다는 반응도 많았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 알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행을 꿈꾸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한국 지하철은 마치 미래를 보는 것 같다며 놀라워했고 다른 사람은 이제 뉴욕 지하철 타기가 겁난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뉴욕의 어느 언론사 기자분은 제 영상을 이용해서 기사를 좀 써도 되겠냐는 요청을 하셨고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분은 뉴욕 예산의 3분의 1가량으로도
서울 지하철이 훨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미국 뉴욕의 지하철을 서울의 지하철과 비교한 내용을 보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사마저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답니다. 기사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한국의 서울 지하철의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스크린 도어 덕분에 지하철 역내 대기질이 개선된 것뿐만 아니라 승객 사고 예방에 도움되고 있으며 게다가 한국 열차의 정시성에 대해서도 감탄하며 서울 지하철은 99.9%의 시간 엄수율을 자랑한다며 일단 탑승하면 승객들은 모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했죠. 게다가 난방이 잘 되는 좌석이 마련돼 있어 겨울에 춥지 않고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공간 및 좌석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 같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가격도 저렴하다고 강조했어요. 뉴욕의 지하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한국의 지하철이라는 내용으로 뉴욕 지하철을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기사의 베스트 댓글이 정말 웃겼는데 이 뉴스를 본 사람들 중 나만 울고 있냐는 댓글이었습니다. 뉴욕 사람들이 흔한 한국 지하철 영상을 보고 부러워서 울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댓글이었거든요. 적어도 지하철만 본다면 한국의 지하철은 미국보다 100배는 발전되어 있다고 확신해요. 안전한 스크린 도어, 편리한 정보 시스템, 깨끗한 화장실, 심지어 지하철 도서관까지. 한국의 지하철은 그야말로 혁신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소피아처럼 한국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국에서 지낸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늘 복용하던 녹내장 약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한국에서 급하게 진료를 받아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차로 1시간은 가야 했고 짧은 진료 시간에 비해 너무 긴 대기 시간은 언제나 절 힘들게 만들었죠. 게다가 제가 원하는 약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너무 지치곤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병원에 전화를 하자 다음날 바로 예약이 가능했고 정확한 진료 시간에 맞춰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대기하는 시간도 길지 않았고 친절한 안내와 신속한 절차 덕분에 진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약국도 병원 1층에 있어서 너무나 편리하더라고요.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서 나오기까지 30분도 안 걸렸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은 날에는 그날 하루를 아예 병원 가는 날로 정해버리곤 했어요. 길고 지치는 과정 때문에 하루 종일 병원에 신경을 써야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너무나 빠르고 신속한 시스템 덕분에 병원을 다녀오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니 한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약값도 미국에 비해 10배 이상 저렴해서 할 말을 잃을 정도였어요. 미국에서는 비싼 약값 때문에 부모님이 오랜 시간 동안 힘드셨고 저도 용돈을 아껴서 약값에 보태곤 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약을 받은 후 영수증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이 가격이 맞냐고 물었어요. 약사는 웃으면서 제가 이전에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물어보더군요. 제가 복용했던 약에 대해 말씀드리자 약사 선생님은 지금 처방받은 이 약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약값에 대해 놀란다고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약을 복용해 본 결과 제가 미국에서 10배나 비싸게 주고 구입했던 약보다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또한 저렴한 치료비 덕분에 자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제 눈은 예전보다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2달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모님은 저를 보시곤 눈이 예전보다 맑아진 것 같다며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니 미국에서 생활할 때는 눈에 먼지가 낀 것처럼 불편해서 항상 인상을 쓰고 다녔는데 한국에서 생활한 이후에는 눈이 깨끗해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의 이런 결정이 한국의 인프라가 한몫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계속 병원을 다니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제게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 수는 없을까 고민한 끝에 교환학생이 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며 공부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답니다. 조만간 곧 한국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미국인 그레이스 씨가 한국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놀라실 줄은 몰랐네요.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상황들인데 말이죠. 이렇듯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레이스 씨는 한국의 의료 혜택에도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네요. 저렴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덕분에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의 인프라와 의료 혜택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앞으로 있을 그레이스 씨의 한국 생활이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응원하며 오늘의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